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는 아니고 회사 리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운드캣에서 수입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로드라는 회사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회사 리뷰를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회사를 좀 알아야지 그 회사가 앞으로 뭐 어떤 걸 할지, 또 기존의 제품들 뭐 있었던 걸 쭉 보면서 얘네들이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 여러분들 그 로드라고 하는 회사에 그 O자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요거는 좀 생각이 많이 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얘네가 마크를 이제 황금색 동그라미로 만들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O자에 이게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 이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O자 그 황금색 동그라미는 자꾸 여기가 마이크 앞부분이라고 그냥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회사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호주 하면은 떠오르는 회사. 네. 호주 하면은 사실 동물 하면은 코알라, 캥거루 뭐 이런 거 떠오르고, 건물 하면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떠오르고, 그런데 회사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저는 로드 이 회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뭐 삼성이 있듯이. 근데 호주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중소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우리가 알지만 사실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호주에서 이런 회사가 나타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달려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로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프리미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죠. 근데 얘네가 지금 계속 같은 길을 열심히 달려오면서 기술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가형 제품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막 우죽순 나오고 있지만, 그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별성이 있고 품질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마이크로 시작을 했지만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세계관, 네, 요것도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마이크와 다 연관된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저는 이 회사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일 반발 앞서서 딱딱 읽고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것도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장님의 어떠한 그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이런 게 참 뛰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행보가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나올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신제품이 뭐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지만 저도, 근데 이 회사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자, 이 회사의 가장 주력 제품들은 역시 마이크, 네, 이쪽이구나. 이쪽에 있는 마이크가 메인입니다. 스튜디오 마이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마이크부터 이제 비디오 마이크 넘어가고, 지금은 팟캐스트 장비까지. 자, 그래서 나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 아일랜드 아버지하고 스웨덴 어머니하고 66년에 호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개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67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이제 연차만 따지면 57년인데, 사실 우리가 로드라고 해야 되죠. 네. 로드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은 사실 로드라는 브랜드 자체는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프리드맨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프리드맨이야. 성이 프리드맨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도 프리드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건 처음에는 이 회사도 자체 뭐 제작 이런 건 아니고요. 다이나코드라는 음향 회사의 대리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나코드는 종합 오디오 회사인데, 이 회사의 서브 브랜드로 일렉트로 보이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EV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RE20이라고 하는 마이크가 전설적인 마이크 중에 하나라서
슈어 SM7B 이거하고 더불어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스티비 원더도 좀 썼던 그런 마이크이기도 하고, SM7B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거 한 번쯤은 어디서 좀 보셨을 거예요. 모양이 하도 특이해서. 사실 SM7B가 훨씬 유명하죠. RE20은 아는 사람은 잘 아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어쨌건 저렇게 좀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파는, 네, 그런 걸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네, 대리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근데 나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긴 했는데 67년에 제가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는 1180만? 그때 당시 한국이 3천만이 넘어갔는데 인구가 매우 적죠. 아시다시피 호주가 엄청 땅이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해안가를 이렇게 쭉 돌아서 삽니다. 그 땅 중간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막이고 그래갖고 사람이 살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안을 따라서 쭉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안이 또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산업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역시 여기서도 산업이 역시 하나가 이렇게 쭉 이렇게 특화돼서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대리점만 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 엔지니어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 엔지니어를 해주는 사람이 톰 존스라는 가수인데, 들어보시면 99년작이거든요. 되게 웃긴 거는 99년작인데도 심지어 진짜 옛날 거라서 저도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면 또 저랑 연배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톰 존스 아저씨가 이 노래를 부른 게 거의 60에 다 돼서 부르신 거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톰 존스 분이 1940년생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 80이 넘으셨네. 네, 지금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분하고 이제 같이 작업하셨던. 자, 창업계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던 프리드맨 일렉트로닉스였어요. 67년부터 해서 쭉 하다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좀 휘청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프리드맨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문제는 아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잘 아시지만 처음에 이 회사를 딱 받자마자는 잘 모르니까 막 허덕허덕 하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겠다 이런 상황을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어떻게 해서 새로운 걸 찾지 이러고 있는 그때 80년대에 그 중국에서 박람회를 갔다 온 적이 있었대요. 네. 80년대에 무역 박람회에서 중국에서 만든 마이크를 자기가 봤던 게 기억이 나서 그 회사를 이제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도 마이크 만드는 거 내가 한번 가져와서 해볼까 해서 중국에서 캡슐하고 바디하고 이제 가져와서 보니까 회로가 별로 안 좋아서 내가 회로는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제품을 만든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게 그때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중국이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GDP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딱 80년대까지만 보세요. 80년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딱 이제 여기서도 같이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에 이제 로데 NT1이 나타납니다. NT1이 나타났는데 보시면 너무 빨리 넘어갔다. 자, 동그라미에 요 짝대기 요게 들어갑니다. 네, 이걸 왜 썼을까? 이거 로드 막 계속 헷갈리는데 로드라고 하는 게 자, 로드의 NT1이 이제 90년대에 나오는데 동그라미에다 짝대기를 왜 그었을까? 이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래 아까 만들었었던 그런 마이크를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왔는데 보니까 쓸만한 거 반이고 이상한 거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의 편차가 너무 심한 거지.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얘네가 캡슐하고 마디는 잘 만드는 것 같으니 요거 갖다가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산하고 우리하고 차별화를 좀 두고 싶으니까 요걸 썼는데 이게 덴마크의 고어라고 합니다. 덴마크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하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잠깐 넘어갔는데 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어머니가 스웨덴 사람이야. 스웨덴 사람. 스웨덴 사실 일을 많이 받아서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북유럽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어떤 후예다. 이거를 좀 일부러 강조하고 그거를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제품을 내놨는데 그래서 로드라는 브랜드가 확립되었다. 네. 근데 요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로데냐 로드냐. 저는 자꾸 로데라고 자꾸 해. 로데라는 말이 너무 입에 붙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거 이번에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Hi, I'm Peter Friedman, owner of Rode Microphones, and this is my factory right here in Sydney, Australia. 이분이 사장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장님. 이분이 그 프리브드맨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로드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드로 로드로 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제품 설명은 다 로데로 돼 있을걸요? 저도 저번까지 계속 로데라고 했는데 왜 로데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로드로 앞으로 저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붙어야 되는데 어쨌건 로드의 NT2가 92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2년 만에 제품이 두 번째 게 나온 건데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지향성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까지 두 번째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까 롯데 NT1이나 NT2나 생긴 게 똑같은데 이 두 가지 모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뭐랑 계속 비슷하단 말이 나와. 뭐냐면 바로 이 친구. 여러분들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노이만의 U87이라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노이만이라고 하는 마이크 회사는 그냥 마이크 회사의 거의 탑티어 영순위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회사에서 나온 마이크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 뭐 하면 꼽는 첫 번째가 바로 U87입니다. 그런데 저 모양하고 NT 시리즈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중국에서 바디랑 캡슐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만약에 짭을 만든다. 그럼 뭐랑 가장 비슷해야 잘 팔릴까? 그래서 자기들이 체크해 본 게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제일 유명한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87을 카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카피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건 얘네들도 처음에 자기네들 생산 기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잔소리가 좀 나왔겠죠. 당연히 뭔가 짭 같다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바꿉니다. 92년에 NT1 두 번째 리비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제 쫙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바뀌었죠. 색칠도 합니다. 색칠도 허옇게 해서 나오고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세대 버전이 2000년에 나오고 4세대 버전이 2014년에 나오고 지금 작년에 5세대가 나왔는데 5세대는 사실 좀 완전 다른 놈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1, 2, 3, 4, 5세대까지 나왔다. NT1은 로드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중국하고 한번 해보니까 이제 얘네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냐. 제품의 편차가 엄청나게 많구나. 그래서 제품을 내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확실하게 나는 믿음을 줄 수 있다라는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한테 팔았는데 한 두세 명이 자꾸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게시판에 잘 쓰고 있는 사람은요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가 없는 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문제가 나오면은 곤란하잖아.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뭐가 있어? 중국에서 손으로 다 생산을 하다 보니 사람 숙련공의 능력치에 따라서 편차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처음에는 중국의 힘을 많이 빌었지만 요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사진들은 2008년인가? 굉장히 얘도 오래된 사진들인데 그때 당시에 로드가 자기네들 회사 공장을 오픈해서 보여줬었던 그런 인터뷰거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뭐 사람 손 가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중국에서 만들던 생산 기지의 그 설비들을 모두 호주로 바꾸고 다 자동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는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얼마 전에 호주랑 중국이랑 대판 싸운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국제 정세라는 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호주한테 만약에 계속 중국에서 뭔가 만들었었다? 그러면 되게 힘들었겠죠. 지금 호주에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괜찮은 이유는 바로 인력을 별로 안 쓰면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그런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다시 이제 모든 공장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막 나라에서 막 밀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공장 자동화 해야지만 돈이 남거든요. 그래야지 중국에서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거를 지금 저게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지금 한 20년, 30년은 계속 저런 식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게다가 처음 성공에는 또 요런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1990년에 첫 마이크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나왔어도 사실 누가 봐도 처음에는 약간 짭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가격은 매우 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골라야만 했었던 이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팔렸겠죠. 그게 바로 저기 이 녀석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게 뭐냐면은 에이다트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까지 모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테이프로 레코딩을 했었는데 그게 엄청 비쌌어요. 제가 사실 KBS에 저희 대학원 선배가 이제 저희 견학을 한다고 가서 이제 봤었을 때 48채널짜리 테이프 레코더가 있었는데 그게 80년대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KBS에서.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3억 주고 샀다고. 그때 당시 돈으로 3억. 그러니까 3억이면 얼마나 센 돈이냐면, 큰 돈이냐면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게 아니고 한 동을 샀대요. 한 동. 동을 그냥 통째로 살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레코딩 스튜디오를 열 수가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그게 90년대 들어서면서 홈 레코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왜 생겼냐면 저 녀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 녀석이 8채널의 CD 음질의 오디오를 2시간 동안 녹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싼 테이프, VHS,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하던 거,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그 정도의 레코딩이 가능한데 8채널로 모자라? 그럼 또 하나 사면 돼.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대까지인가 몇 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하는 것마다 족족 그 숫자만큼의 채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도 따로 있었어요. BNC라고. 근데 그런 게 나오니까 중소 레코딩 스튜디오들이 막 우죽순 난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687 이런 거 살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687 지금도 비싸요. 687 지금 5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살 수 있었을 만한 스튜디오였으면 진작에 했겠지.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중저가로 뭔가 하려면은 마이크도 역시 중저가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나왔었던 마이크들 중에 싼 게 로드가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수요 폭증이 되면서 로드가 막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참 시기를 잘 탄 것 같아요. 로드의 선견지명이라 볼 수 있죠. 어쨌건 그거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좀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 레코딩 마이크는 이제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NT1, 2. 그 다음에 막 쭈쭈쭈 나오거든요. NT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그 말고 필드로 나가는 거.
비디오 마이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디오 마이크는 사실 그 자리에 벌써 뭐 제나이저 같은 게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명성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마이크 레코딩이라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로드라는 회사 괜찮아? 나름 괜찮았어. 이러면은 이제 이것도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로드의 샷건 마이크 시리즈들이 또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또 생겨요. 2000년 중반이 됩니다. 2000년 중반에 이제 DSLR에서 영상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사진으로 하던 사람들이 영상까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생기면서 영상의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이때 근데 마이크가 아시겠지만 카메라에 그냥 붙어있는 마이크는요 소리가 난다 이 정도 수준이지 그걸 뭘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는 어떤 마이크를 개발해서 내놓는데 또 그게 대박이 납니다. 재밌는 거는 이때 당시 이런 걸 내놓는 회사가 없었어. 그러니까 로드가 그걸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가 이쪽 부분에서는 또 발빠르게 자리를 선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몸집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M&A를 많이 합니다. M&A를 할 때 스피커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사실 이 회사가 나름 유명한 회사긴 합니다. 이벤트라는 회사인데 이벤트 2020이라는 스피커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모니터 스피커 뭐 골라요 하면은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스피커 이름 중에 하나로 저도 잘 알고 있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 회사를 2006년에 인수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사실. 근데 2008년에 사실 저는 요건 알았어요. 이벤트 58이라는 스피커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해외 잡지 같은 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퓨처뮤직이라는 잡지, 지금도 유명하지만 퓨처뮤직, 그다음에 뭐 컴퓨터 뮤직 이런 거 되게 유명했는데 퓨처뮤직에 이제 기어 리스트가 막 있어요. 인기 순위 뭐 그 중에서 1, 2위를 맨날 다투던 친구가 바로 이벤트 58이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벤트 58이라는 회사 제품이 이 회사 제품이 나와서 좀 잘 나가면 좋겠는데 이 후속작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또 이제 자취가 점점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벤트 지금 홈페이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인수를 했긴 했는데 회사에서 후속 작품이 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로는 회사에서 더 이상 내놓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또 놓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보여줬던 요 사진 있죠? 요 사진에 여기 있는 요 스피커 보이십니까? 요 스피커 58이잖아요. 이게 지금도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사진이거든요. 58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놓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살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어서 몇 년 있다가 몇 년이 아니구나. 좀 지났죠. 한참 지났는데 거의 9년 있다가 이런 회사를 또 인수합니다. 아펙스라는 회사예요. 아펙스는 또 음향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익사이터라는 진짜 유명한 이펙터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익사이터는 한마디로 이제 EQ는 아닌데 굉장히 화사하게 뭔가 이렇게 확 열어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이펙터 중에 하나거든요. 요게 굉장히 유명해서 요쪽 구석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웨이브스에서 나온 플러그인이 이름 받아가지고 만든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회사인데 문제는 이 회사도요. 저거 말고 유명한 게 별로 없어요. 저 회사를 하여튼 인수를 했는데 요건 잘 써먹습니다. 요건 뒤에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말고 바로 다음에 또 인수한 거. 사운드필드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 회사는 360도 레코딩을 하는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녹음을 일단 360도로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로데의 NT 시리즈로 만들어서 딱 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요거까지 내놓긴 했는데 요 다음에 아직 뭔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 부분에서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제 AR이 막
VR이 막 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이때 서라운드 마이크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때 서라운드 360도 되는 어떠한 카메라와 360도 레코딩이 되는 이런 마이크가 조금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 메이킹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 제품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뇌피셜로 돌려봅니다. 네, 어쨌건 2010년대 중반이 들어서면서 유튜브의 시대가 됩니다. 홈 레코딩은 이제 벌써 다들 하는 거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수요가 훨씬 많아집니다. 크리에이터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레코딩을 하는 사람처럼 지식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근데 퀄리티는 좋길 바래. 그리고 역시 일반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품이 싸길 바랍니다. 요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골치 아픈 시장인데 근데 이 시장을 뚫어내는 회사가 바로 로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컨텐츠 제작 전용 이제 마이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로드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얘네가 또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 2018년에 팟캐스트 전용 콘솔인 캐스터 프로라는 걸 내놔요. 이것도 저도 하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팟캐스트라는 게 막 인기가 있은지 사실 좀 지난 후긴 해요. 그런데 유튜브가 막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튜브와 팟캐스트 이런 것들이 다 인기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된 건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 상황에 어르신들이 막 이 세팅 저 세팅 막 알려줘봐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어렵나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이런 방송 세팅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거 잘할 수 있지만 불러주시면 어쨌건 그런 거를 근데 이 그런 거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얘는 기계 그냥 하나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올인원으로 다 들어있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뭐 이런 기능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느냐? 아펙스에서. 아까 인수했다고 했던 그 아펙스에서 대거 차용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제품으로 좀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쉬운 것도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차가 나오겠죠. 네.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리뷰 해드렸잖아요. 캐스터 프로 2. 네. 그거 엄청 좋았습니다. 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선 마이크를 엄청 만들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무선 마이크가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있었죠. 보통 인터뷰용 마이크라고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서 칭칭칭 뭐 코드 감겨져서 뭐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리포터들이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유튜브에서는요 대부분 이런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2.4GHz 무선 마이크. 이게 제가 알기로는 로드가 처음 거의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니까 우후죽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쪽 분야에서는 역시 로드가 지금 제일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2.4GHz 초소형 무선 마이크. 이게 단점은 뭐냐면 10m 이상 가면은 끊깁니다. 거의 뭐 2.4GHz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방송용 마이크들이 보통은 거의 100m를 가도 안 끊기게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런 거야.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마이크를 가져갈 일이 있느냐?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 규모가 작은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가격은 거의 반절 이하.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지금은 사실 엄청 많은 회사들이 나왔어요. 엄청 많아요. DJI에서 나왔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DJI도 나오고 중국의 저가 제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로드 제품 저는 와이어리스 고2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일단 레이턴시가 제일 적어요. 레이턴시가 제일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자체 레코딩도 좀 되고 그러면서도 음질 자체도 제일 좋은 편에 속해요. 저도 몇 개 사실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중반에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자기 자리를 많이 잡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의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잡고 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프리미엄 분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비디오 마이크 쪽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 쪽에서의 어떠한 그런 제품들은 지금 탑엔드라고 보고, 탑티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2023년에 작년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짓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맥키를 인수했더라고요. 맥키는 사실 저도 추억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회사 제품 중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콘솔이라고 하긴 그렇고, 미니 믹서를 샀던 기억이 옛날에 있기 때문에 벌써 20년 넘은 건데, 어쨌건 이 회사는 히트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사진을 다 올려놨는데 HR824, 624부터 해가지고 오닉스 시리즈, 그 VLZ 시리즈, 그 다음에 MCU 이런 것들은 그냥 엄청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음향 업계에 거의 거목이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소기업 치고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의 표준을 만든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MCU 같은 거는 지금도 컨트롤러, 여러분들 SS에서도 얼마 전에 컨트롤러 UC1 이런 나온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 다 MCU 프로토콜로 돌아가요. MCU가 만들어지면서 미디를 이용한 컨트롤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버렸는데, 그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링거에서 엑스터치 1이라고 있는데, 이 녀석도 그거 써요. 똑같은 프로토콜 씁니다. 그래서 다 MCU로 잡아주면 똑같이 돌아가면 똑같이 돌아가.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인수를 작년에 했는데 그 전에부터 사실 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나왔었던 제품들이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맥키도 같이 내놨습니다. 같이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컨셉으로 약간씩 바꿔서 내놓는 거죠. 그래서 로데 캐스터 프로 2 같은 경우도 맥키에서 DLZ 크리에이터라고 내놓은 게 있고, 우리도 이제 로드에서 스트리머 X라고 만든 게 맥키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같이 개발해서 약간씩 자기네들을 이제 맞춰서 이제 만들어서 내놓는 거. 현대기아 같은 느낌이죠. 근데 어쨌건 좋네.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건 잘 팔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과감한 투자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앞으로 요거 될 것 같아 하면 걔부터 막 먼저 만들어서 이제 딱 내놓는 그게 있다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앞으로 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32비트 플로팅 레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32비트 플로팅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옛날부터 있었는데, 큐베이스가 옛날 시절부터 32비트 플로팅 엔진을 사용했다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32비트 플로팅 엔진은 아무리 소리를 쳐도 클립이 뜨지 않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데시벨이 넘어요. 이론상은. 엄청나게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구현하는 하드웨어는 없었어요. 하드웨어 레코딩 기기는 32비트 플로팅을 지원하는 기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지원하려면요, 사실 32비트 플로팅 레코딩이 가능한 칩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발빠르게 제품화해서 내놓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이거 만든 회사가 지금 줌에서 나온 필드 레코더 몇 가지가 32비트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여기서 내놨어요. 로데 NT1 5세대가요. 그냥 일반 마이크로 쓸 수도 있지만 얘는 USB를 연결을 하면은 32비트 플로팅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술 문서를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크 프리앰프를 4단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피크가 안 뜨는 구역으로 얘를 찾아서 레코딩을 뜨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 피크가 안 뜨게 되는 어마어마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진 마이크로 쓸 수가 있다. 이건 사실 이게 왜 좋냐면은, 이게 가능하면은 홈 레코딩을 할 때 마이크 프리앰프만 가지고 녹음할 때 가끔 피크 떠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완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필드에서도 당연히 그게 제일 많이 쓰이죠. 필드에서 막 인터뷰 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왕 지나가. 그러면 진짜 소리 다 깨지거든요. 그래도 소리가 살아 있을 수 있게 한 그게 32비트 플로팅 레코딩인데 와이어리스 고 프로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전송은 32비트로는 안 되는데 내부 레코딩에서는 32비트 플로팅으로 레코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시 필드에서 엄청 잘 쓸 수 있겠죠. 예. 야, 이렇게 나와주는 거는 앞으로 얘네들이 역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계속 가하겠다 뭐 그런 거죠. 네. 어쨌건 여기까지 해서 로드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쭉 히스토리와 앞으로 해나갈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데 뇌피셜로는 얘네도 앞으로 그 3차원 그러니까 3D 오디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구현해내고 그 레코딩 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뭔가 내놓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크리에이터 시장은 줄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 시장이 줄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도 역시 선점하는 그런 뭔가를 계속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로드라는 회사를 계속 알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뇌피셜과 이야기들도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제가 조사를 엄청 열심히 한 거라서 틀리진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회사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이나 회사 이야기가 있으면 또 들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안녕!